현존 최고 가치 투자자의 노하우를 배워봅시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치 투자를 하려면은 그냥 가치 투자 지표 가지고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퍼, PBR, PCR 뭐 이런 거요. 근데 어차피 제 말을 안 들으시고 그냥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기왕 그렇게 하면은 최고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21세기 최고 가치 투자자는 제가 보기에는 빌 에크맨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분이 근데 직접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개 영상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현존 최고 가치 투자자의 노하우를 배워봅시다. 네,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퍼, PBR, PCR, PSR, PFCR, 이런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전략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말씀 안 듣고 가치 투자를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퍼싱 스퀘어라는 해치펀드에 빌 에크맨이 CEO로 있는데요. 이 양반이 가치 투자 초보 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초보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중급, 고급자들도 배울 것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요약을 한 거예요. 이 펀드는 16년 동안에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한 16년, 17년 동안에 복리 16% 정도 벌었는데 자그마치 수수료를 빼고도 이만큼 번 겁니다. 이 정도 펀드는요, 보통 수익을 내면은 수익이 20%를 성과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13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리 16%라는 엄청난 수익이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엔 21세기에는 최고 가치 투자자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상에, 당연히 영상 링크 같은 것도 밑에다가 남겨드리겠습니다.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라 라고 이제 했는데요. 네, 유동성, 그리고 이 기업의 히스토리가 좀 길고, 그리고 상장하기 전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너무 쓰레기 같은 기업은 상장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좀 적다라는 건데, 저는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산의 각각 2% 정도는 비상장 기업에 추천하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비상장 기업이라는 거는, 특히 스타트업이면은 진짜 다 왕창 날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내 총 자산의 2%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만 투자를 하는 건데, 근데 이런 애들이 또 수십 배, 수백 배 오르는 거를 제가 직접 봤고 체험도 해봤습니다. 한번 이런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자, 두 번째, 이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해를 하라라고 했는데요. 네, 워렌 버핏도 늘 강조를 했죠. Never invest in a business you don't understand 라고 했는데, 이 놈이 내 말을 베꼈다고 라고 하실 텐데요. 네, 에크맨은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마주치는 상품이 많을 것이다.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면은 피하라, 투자하지 말아라. 네, 저는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나는 이 사업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해를 못했어.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해드리는 거는 그 산업에 종사를 할 경우, 그러니까 업무로 이 산업에 엮여 있어. 그러면은 사실 내가 딴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이 산업을 훨씬 더 잘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종사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 또는 내가 이쪽 상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완전히 빠삭한 쇼핑의 여신이야. 네, 그러면은 이쪽 산업을 투자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근데 꼭 이런 거죠. 의사들은 꼭 제약주에 투자를 안 하고, 이상한 석유주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석유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이상한 바이오주를 사고, 이렇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괜찮은 가격에 투자를 하라. 저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가치 투자를 하다 보면은 뛰어난 위대한 기업을 찾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은 비싼 가격을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에크맨도 그 말을 했어요. 아무리 이 기업이 훌륭한 기업이라도 너무 비싸게 사면은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네, 저도 그래서 늘 강조를 하고, 이게 사업만 보고 가격을 등한시하는 투자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바는 퀀트 같은 경우로 저퍼, PBR, PCR 이런 기업들을 먼저 뽑아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훌륭한 사업을 찾는 것은 어떤가라고 저는 제안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퀀트로 같이 투자하라. 이런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제가 쓴 챕터도 여기 하나 들어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바가지를 맞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사도 그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워렌 버핏이 사실은 옛날에 한 말이죠. 주식시장이 10년 동안 문을 닫아도 그래도 가져갈 기업, 그러니까 계속 10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네, 빌 에크맨도 이런 기업은 매우 드물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좋은 사례는 코카콜라, 맥도널드 이런 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즈니스가 이해하기 쉽고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 팔릴 가능성이 높다. 기술이 발전하거나 신상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카콜라, 맥도날드는 밀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말도 했습니다. 이해 가능해야 되고 수십 년 동안 실제로 성공을 했는가 트랙 레코드를 봐야 된다라고 했고요. 매력적인 수익성. 그러니까 뭐 100원짜리 팔아가지고 이익이 10원, 10원, 15원 남는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성장 가능한가. 전 세계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같이 먹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거든요. 네, 맥도날드는 다만 단점이 뭐냐면은 너무 버거가 작습니다. 그래서 하나 먹으면은 티도 안 나요. 진짜 다이어트 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돌리 같은 경우는 버거 2개를 준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거 2개, 프렌치 프라이 하나, 콜라 하나 늘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죠. 자, 이 영원히 소유하고 싶은 기업, 이게 에크맨한테는 가장 중요했는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오래오래 살아남는 기업은 사람들이 필요한 상품을 판다. 그리고 유니크한 상품을 판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돈을 낼 만한 브랜드 로열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샤넬백 이런 것이 졸라 비싸다고 들었거든요. 사실 뭐 가방 하나 만드는 데는 원가가 많이 들 것 같진 않은데 샤넬이라는 그 브랜드에 사람들이 많은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가방은 10만 원에 팔리는데 얘는 1000만 원에 팔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제가 경고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자, 조금 전에 이거랑 요거랑 이거를 전부 다 충족하는 기업들은 매우 드뭅니다. 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뭐 허쉬도 그렇고 샤넬도 그렇고 콜라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기업들이 엄청 비싼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들이라도 비싸게 사게 되면은 내 수익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5번째, 부채가 별로 없는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했습니다. 뭐 여기는 제가 크게 덧붙일 게 없고요. 네, 수익이 부채 이자보다 훨씬 높으면 그 기업은 안전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쵸? 특히 집중 투자를 할 경우는 특히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5개 기업을 사고 있는데 그 한 개 기업이 부채 때문에 휘청휘청 하다가 상장 폐지를 당합니다. 그러면은 네, 거기 투자한 그 돈의 100%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5개 기업 중에서 한 개 기업이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0%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요. 당신 근처에서, 그러니까 당신이 소비를 하거나 업무를 하거나 어쨌든 당신이 많이 접하는 그런 그 기업에서 멋진 기업을 찾아보고 걔가 너무 비싸지 않을 때 사가지고 한번 산 다음에 장기 보유를 하거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사실 이분이 다 하는 소리를 에크맨이 베끼긴 한 건데요. 네,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는 에크맨의 수익이 버핏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워렌 버핏은 이미 자산이 에크맨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산이 많으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옛날 어렸을 때는 수만 개 기업을 보고서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버핏이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뭐 100개, 20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핸디캡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둘한테 한 100만 불을 주고 한 10년 정도 가치 투자 배틀을 하라고 하면은 할아버지가 이길 수도 있지만 어쨌든 21세기는 그 자본이 적었던 에크맨이 압도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분도 그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끼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대한 투자자인 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파트에서 6번부터 10번째 룰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현금 20억이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뭐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분의 자산은 20억 원이 아니라 20억 달러입니다. 네, 이번 영상도 상당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동의를 하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